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썰맘 사연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분을 지키기 위해 결국 시댁과의 연을 끊고 만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썰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제 존재 자체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사랑과 정성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아빠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손님과 다툼을 하고 화투판에서 돈을 따오고 잃고 그 소란 속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유, 또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좀 차려. 요즘 주부 도박 다닌다면서? 이 시골 촌구석에서 체미도 못하고. 그 소리들이 매일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장롱 속 돈을 잃어버리셨다는 걸 아시고는 엄마에게 화를 내셨죠. 설마 내가 장롱에 넣어둔 돈까지 썼니? 왜요? 가족인데 좀 쓰면 어때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무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을요. 너 송이 보기도 창피하지 않니? 도대체 널 보고 뭘 배우겠다고. 엄마는 말했습니다. 제발 상관 좀 하지 마세요. 집안은 잔소리와 싸움으로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그 틀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계속 결국 폭발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죠.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송이야, 나 아빠랑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펑펑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나랑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빠랑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매정했습니다. 아휴, 너까지 짜증나게 왜 이래? 넌 이제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애처럼 굴어? 그럼 그만 울어. 앞으로 안 올 테니까. 제발 놔두고 가지 마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날 엄마는 울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빠, 엄마와 이혼 후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일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할머니께 선언했죠. 어머니, 저 이제 시골 생활 지겨워 죽겠어요. 저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취직하고 돈 벌면서 지낼 테니까 송이는 당분간 어머니가 봐주세요. 그렇게 아빠는 떠났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 모두가 저를 버린 것 같아 너무 서럽고 맨날 울기만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매번 저를 달래주셨어요. 송이야, 할미가 미숫가루 시원하게 타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거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달달해서 기분도 좋아질 거다. 그 말대로 달콤한 미숫가루를 한 모금 삼키면 마음속 우울했던 구석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아마 그 미숫가루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나 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은 결국 할머니 품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방앗간에서 뽑아온 가래떡을 저에게 구워주시곤 했어요. 그 냄새, 그 부드러운 맛 정말 별미였죠. 그래서 어느 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구워드릴게요. 가스레인지 위에 가래떡을 올리고 열심히 뒤집어 보는데 어? 왜 이렇게 검게 됐지? 갑자기 속상해서 발만 동동 굴렀죠. 그때 부엌문이 살짝 열리며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송이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불 앞에서 왜 이러고 있니? 할머니, 나 할머니 드리려고 가래떡 구워보려고 했는데 다 타버렸어. 아까워서 어떡해요? 할머니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시고 웃으셨어요. 아, 송이야, 괜찮아. 좀 탔다고 뭐 어때? 겉에 탄 것만 벗겨내면 되지. 우리 송이가 해준 거니까 이 할미가 맛있게 먹을게. 하지만 할머니 진짜 솜씨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대신 다음부터는 가스레인지로 장난치지 마라. 알겠지? 저는 가래떡 표면을 조심스레 긁어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엔 꼭 요리 실력을 키워서 할머니께 진짜 맛있는 걸 해드릴 거야. 할머니는 저를 보며 살짝 웃으셨고, 우리 송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았죠. 탕 가래떡 한 조각에도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송이야, 일어나라. 오늘 소풍 가는 날이지? 네, 할머니.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정성껏 싸주셨어요. 송이야, 오늘 친구들보다 기죽지 말고 맛있게 놀고 먹어라. 저는 친구들이 싸온 김밥을 먹어도 할머니가 싸준 게 최고다. 그 맛과 사랑은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밤 잠들기 전 송이야, 잘 자라. 네. 할머니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고 한참이나 바라보다 잠이 드셨어요. 가끔 제가 잠 안 오는 척을 해도 송이야, 오늘도 잘 자야 한다. 알겠지? 그 말씀에 저도 웃으며 눈을 감곤 했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뭐야? 여기가 도둑이라도 든 거야? 마당에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송이야, 나 네 아빠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왜요? 아빠가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아빠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를 치더니 숨겨놓은 쌈짓돈까지 싹 가져가 버렸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앉으셨죠. 송이야, 일단 밥부터 먹자. 여긴 내가 이따 치울 테니까 먼저 밥이나 먹어라. 하지만 할머니는 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다.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그게 너무 서럽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며칠을 내내 우셨어요. 송이야,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근데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하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등을 토닥이면서 같이 울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추석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송이, 학교는 잘 다니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말썽 부리지 말고 학생 본분이나 잘 지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빠나 자식으로서 똑바로 할 생각부터 하세요. 아빠 얼굴이 확 굳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대가리 컸다고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싹퉁바가지가 없어.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앞을 딱 가로막으셨어요. 야, 너 우리 송이한테 손 하나라도 까딱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딜 우리 예쁜 손녀딸한테 손을 올려? 아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씨, 어머니 또 왜 이러세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돈 있으면 돈 좀 주세요. 저 지금 월세도 못 내는 처지라니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빠, 몇 달 전에 할머니 쌈짓돈 다 가져가 놓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게 진짜? 너 저거 아빠한테 까불래?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걸 다 쏟아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요. 아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할머니한테 돈을 달래요? 방앗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잖아요. 왜 자꾸 할머니를 괴롭혀요? 이 자식이 아빠 성격 제대로 모르는구나. 혼쭐 좀 나봐야 정신 차리겠네. 저는 울면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아빠잖아요. 손찌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때 아빠와 제대로 맞서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이 자식이 또 대드는구나.
그 순간 어디선가 할머니가 돈을 꺼내오셨어요. 고얀 것, 얼른 가라. 아빠는 그걸 받고 진작 내놓지. 다음에 또 올게.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의 등 뒤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제 오지 마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저는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돈까지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돈 안 주면 안 갈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준 거란다. 그리고 또 한참 서러움에 울고 계셨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할머니는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학자금 대출 받고 틈날 때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돼요. 이 돈은 그냥 넣어두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아니야. 등록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이 할미가 너 대학 보내려고 모은 돈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라. 저는 할머니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아빠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엄마는 어디에서 지내는지만 전해들을 뿐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송이야, 아빠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더라.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술만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셨으니까요. 송이야, 아빠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저는 솔직히 아빠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저한테 아빠는 그냥 아빠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심심하면 늘 신문과 책을 읽으셨어요. 할머니, 글자가 이렇게 작은데 잘 보이세요? 그럼 돋보기 있으면 다 보이지. 원래 사람은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된단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책도 읽고 신문도 봐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오래오래 보살피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죠. 할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송이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송이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여태까지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테지만 송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예뻐해 주었으면 좋겠구만. 저는 할머니에게 안심시키듯 말했죠. 그럼요. 손녀딸을 참하게 키우셨으니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웃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고 이것저것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할미가 우리 송이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는 거란다. 마음 같아선 더 크게 주고 싶은데 이게 전부라 미안하구나.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제 힘으로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이야, 안 된다. 이건 마음이야. 꼭 받아야 해. 결국 저는 할머니 덕분에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한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할머니에게 정말 잘했어요. 할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 신혼부부가 둘이 즐겁게 쓰고 해야지. 평일 내내 혼자 계시니까 주말에라도 같이 계셔야죠. 남편이 그렇게 할머니를 챙겨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저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명절에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 모두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죠. 아유, 역시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행복과 뿌듯함으로 가슴이 꽉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새언니.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셨나 봐요. 전 엄마한테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서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따라하며 배웠죠.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그 손맛 따라가 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부모나 형제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그런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도 자주 가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저희는 아들도 2명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5년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결국 폐업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다른 데 취직하지 말고 장사 한번 해볼까? 장사요? 응, 예전부터 꿈이었거든.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장사해서 돈 더 벌면 좋잖아? 결국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열었지만 몇 달도 안 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마스크 시국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남편은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장사 시작할 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엄청났는데 당신도 알지? 월세, 직원 인건비, 나갈 돈이 천진인데 이런 규제가 떨어지면 나 같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으란 거야? 저는 가만히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시기를 잘못 잡았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참에 장사 접는 게 어때요? 나중에 상황이 좀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머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안 돼.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접을 순 없어.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몇 달만 버티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 안 쓰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몇 번이고 설득했습니다. 여보, 장사 접는 게 낫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 적자만 봐도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버텼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한 달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는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버틴 끝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말대로 진작 고집 꺾고 장사 접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자식들 잘 키우고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걸. 그저 말없이 남편 등을 토닥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미야, 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리 아들 가게가 그렇게 돼서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며.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다른 데 취직해서 갚을 생각밖에 없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시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걸로 언제 빚을 다 갚으려고 그래? 우리 손주들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너희 둘 다 돈 벌러 다니면 애들은 나 몰라라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사는 집 팔고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집세 나갈 일도 없고 손주들도 내가 봐주면 되잖아. 우리 가족끼리 힘든 역경을 한번 이겨내보자. 시모는 아파트를 팔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시모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새 출발하자. 우리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엔 조건 따지지 말고 월급만 준다고 하면은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여보. 이게 다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게.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리하여 우리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시댁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엔 주말에만 만나서 몰랐는데 시모랑 같이 살다 보니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모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이게 뭐니? 바닥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굴러다니면 어떡하니?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바닥이 머리카락 천지야. 내가 지저분한 거 딱 싫어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어? 어머, 제가 얼른 청소기 돌리고 치울게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자꾸 빠지나 봐요. 처음엔 저는 최대한 시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모 비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도 시모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샤워하는 것조차 문제 삼으셨죠. 아우, 너네가 샤워 오래 하지 말라고 했지. 네 집 아니라고 물 낭비하고 앉았네. 아유, 우리 아들처럼 후딱하고 나오란 말이야. 어머님, 저 샤워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말끝마다 긴장감과 억울함이 교차했지만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은 여자니까 아시잖아요.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감고 하려면 당연히 남자들보다 오래 걸리죠. 시몬은 한숨을 섞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후딱후딱 씻고 나와야지. 아, 여기가 무슨 목욕탕인 줄 알아? 그런데 문제는 가끔 오는 시누이까지 저한테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 반찬들 다 엄마가 한 거야? 우리 엄마 세원이랑 같이 살더니 세원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나 보네. 세원이, 아무리 직장인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좀 작작 부려 먹어요. 양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저는 한참을 참고 억울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언제 어머님을 부려먹었다고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리고 냉장고 반찬 중에 반은 제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신우이는 끝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 잘못 때리는 바람에 우리 엄마 고생만 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무슨 고생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댁에 들어와 사는 것도 저희 남편 가게 때문인 거 몰라요? 저는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예전에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남편조차 이제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매일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송이야, 별일 없니? 시댁에 사느라고 눈치 많이 보이지? 원래 시댁 사는 거 힘든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지난번 상견례 때 보니까 두 분 다 좋은 사람인 것 같더구만. 이번에 떡 좀 지어서 택배로 보냈거든.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라. 알았지? 저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아무 일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꾹 참고 버티던 제가 드디어 폭발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돈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돈 나 경마에 다 탕진했어. 뭐라고요? 경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오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한 거였죠. 저는 분노에 불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회사 왜 말도 없이 그만둔 거야?
우리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살기로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왜 회사 마음대로 그만두고 경마장에서 죽치고 있는 거야? 아휴, 이 회사에서 날 노땅 취급하고 사람들이 날 따돌렸단 말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경마에 다 쓸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쓴 돈이 우리가 모아놓은 돈의 80%가 넘는 거 알아?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나도 이것저것 돈 벌 방법을 생각하다가 누가 경마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따라가 본 거야. 여태까지 돈 잃었지만은 나중엔 큰 돈을 딸 수도 있다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돈 벌고 싶으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 되잖아. 아니면 능력을 키워. 월급 더 많이 주는 회사로 들어가든가. 어떻게 돈 벌자고 경마를 생각해? 경마가 뭐라고? 그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유난이야? 빚쟁이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했더니 왜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구냐고? 너 당장 조용히 못해? 뭐라고요? 빚쟁이들이요? 그 빚을 누가 진 건데요? 다른 데 취업도 안 하고 장사한다고 한 것도 이 사람이고요. 마스크 시국 때문에 매달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도 끝까지 버틴 것도 이 사람입니다. 전 이 사람 고집 때문에 집까지 팔고 여기 들어와 사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속으로만 외치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사업하다 보면 빚도 질 수 있는 거지. 마누라가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줘?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애들을 내가 데려와 줬잖아. 저는 참다 못해 시모랑 함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아,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손주가 깜짝 놀랐네요. 야, 할미, 너희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모는 또 손주들 걱정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투가 뚝그러졌으면 좋겠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도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혼자 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솔직히 용규 저놈이 잘못한 거지. 애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우리 용규 같은 남편 안 버리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참나, 당신은 맨날 며느리 편 들지?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이게 다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준다더니 사실은 저를 미워하고 남편이 망한 건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남편이 뻔뻔하게 백수 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맨날 소파에 누워 과자 부스러기나 흘리며 먹고 퇴근 후에는 이른 저녁부터 코골며 잠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도 안 끄고 소파에 늘어져 코를 골던 남편을 저는 결국 깨우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남편이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왜 이래? 자고 있잖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취직한다며, 직장 구한다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뒹굴면서 놀기만 할 건데. 남편이 벌떡 화를 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고 왜 이래. 취업이 돼야 취업을 하지. 안 불러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저는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안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취업할 의지가 없는 거겠지. 당신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앞으로 애들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산더미야. 아빠가 돼서 이렇게 한량처럼 살아도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콱 열리더니 시모가 뛰쳐나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시모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큰 소리 한번 안 내봤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람을 제대로 안 혼내서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시모가 눈을 부릅뜨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셨어야죠.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애아빠가 이 모양인데 어머님이 먼저 한 소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 속이 부글부글 끓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을 삼켜도 참아도 아무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송이야,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이네. 혹시 힘든 일 있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아,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걱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너한테 떡이랑 참기름 좀 보냈거든. 오늘쯤 도착할 거야. 너 참기름 넣고 비빔밥 해먹는 거 좋아했잖아.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또 설렜습니다. 또 이렇게 나한테 뭔가 챙겨주시려고. 할머니, 늘 이렇게 저만 생각하시고 제가 더 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할머니는 여전히 밝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끝에는 살짝 쉰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송이.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냥 떡 받아서 맛있게 먹기만 해. 저는 그 순간 할머니, 내가 지금보다 더 힘내야겠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으러 가는 길, 가슴이 설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랑 절대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대문 옆 쓰레기 더미 속에 뜯지 않은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택배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신 거잖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택배를 들고 시모에게 달려갔죠. 어머님, 이거 저희 할머니가 보내신 건데 왜 이렇게 쓰레기랑 섞여놨어요? 설마 어머님이 버리신 거예요? 시모가 반문했습니다. 그래, 내가 버렸다. 포나마나 또 쓸데없이 떡이나 보냈을 텐데 누가 떡 먹는다고 자꾸 보내? 나 떡 안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했잖아.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떡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저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보내신 걸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죠. 지금 할머니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시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지. 먹을 수도 없는 걸 노인네가 뭘 자꾸 보내? 괜히 쓰레기만 생기고 귀찮지 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나요? 이건 할머니가 제 생각해서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이 함부로 버릴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시모의 잔소리와 간섭에도 최대한 버텼지만 할머니의 택배가 이렇게 버려진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씩씩대며 택배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와 힘겹게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이 너무 단단하게 쌓여 있어 손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겨우겨우 택배를 열자 안에는 참기름, 떡,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꾹꾹 눌러 쓴 할머니의 글씨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송이야, 이 할미가 널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나이도 나이고 요즘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나 하나 챙기기에도 힘들구나. 아마 네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할미는 병원에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는 걸 보내주고 싶어서 떡이랑 참기름을 넣었다. 송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편지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도 있었습니다. 이건?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12억 1천 203만 7,652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저에게 남기신 거였죠. 그 순간 낮에 통화할 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건강이 떠올랐습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 보내신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다가와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넌 또 왜 그러니?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냈는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지겨우니까 쇼 좀 하지 마. 저는 도끼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쇼요? 제가 진짜 쇼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 정신 나갔어요. 이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멀쩡한 정신도 다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망해놓고 이번엔 경마로 돈 다 날리고 직장도 안 구하고 집에서 배만 긁고 있고 게다가 어머님은 맨날 아들 편만 들고 저만 쥐잡듯이 잡으셨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 못난 아들이랑 평생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마음속 한켠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택배를 열어보고 바로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왜 아픈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보니 기침이 심하고 연약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편지에는 왜 마지막 선물이라 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송이야,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마지막 편지를 쓴 거란다. 그래도 네 얼굴 보니 기운이 나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게요. 제발 힘내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느꼈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였어요. 보름 후 할머니는 건강히 퇴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당신이 이혼 못해주면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돼요. 남편은 끝까지 버티더군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애들? 애들도 내가 데려갈 거예요. 엄마랑 살고 싶다더라. 남편은 제 책임을 탓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요. 이제 평생 백수처럼 살아요. 이혼 후 당연히 애들은 제 품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전화했어요. 네가 우리 손주들까지 데려가? 손주들은 책임 있는 환경에서 키워야 해요. 당신 아들 밑에서는 절대 안 돼요.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혼자 애들을 키우며 주말마다 꼭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왕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품에 아이들을 안기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아이고, 우리 예쁜 내 강아지들 왔구나. 옆집에서 사과 한 봉지 받았는데 우리 중손주 줘야 해서 안 먹고 기다렸거든. 금방 깎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우와, 사과 진짜 좋아요. 역시 우리 왕할머니 최고. 아이들은 증조 할머니를 왕할머니라 부르며 애정을 듬뿍 보여줬고 할머니는 그 모습에 하루 종일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저는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뵈며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팔다리 주물러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시댁 스트레스 없이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던 그날,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저를 덮쳤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약해 말씀하실 기운조차 없으셨던 거죠. 저는 할머니 곁에서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랑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9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오열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저 앞으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희 아이들조차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통화하고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9월 26일 저는 할머니가 계신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도 잘 다니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한 번만 품에 안아주세요. 할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끔찍했던 결혼 생활도 끝낼 수 있었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아이들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곁에 계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처럼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와 약속한 대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며 할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